전 세계적으로 큰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긴 하지만요. 그래도 아마 75bp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FOMC가 8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기당 2번씩 열리는데 그중에 뒤에 열리는 3월, 6월, 9월, 12월에는 점도표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나머지 4번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연준에서는 작은 미팅이라고 하거든요. 나머지 4개를 큰 미팅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2시에 발표문만 가지고는 큰 얘기를 못하고 미국 시간 2시 반, 우리 시간 3시 반에 하는 그 프레스 컨퍼런스,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거기서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약간 완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과연 연준이 지금까지 이자를 올릴 때 어느 정도 완화 속도를 기대했는가. 네. 그거보다 더 빨리 완화되는가. 그러면 이제 그 속도 조절론, 네. 영어로 피벗이라고요. 전 그러니까 농구할 때 이렇게 상대가 피벗을 하면 수비한 사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연준이 그들이 머릿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 속도로 줄어들면 좋겠다라고 머릿속에 있는데 그보다 빠른지 느린지가 문제죠. 네. 줄어는 들고 있는데 기저상으로 그게 어느 속도냐.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네, 기자분들도 특히 이제 그 지난번에 한번 크게 히트를 쳤던 한 기자분이 또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에서요. 근데 이번엔 또 그때는 좀 상황이 좀 다르다 또. 지난번에는 우리나라의 무건기간 블랙아웃 피어리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연준에서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비공식적으로 그 기자의 입을 통해서 나갔다라는 게 그 당시 말이 되는데 이번에 그 기자가 쓴 약간 속도 조절론 리포트는 그런 블랙아웃 피어리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하려면 할 수도 있어서 이번에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게 예상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 3시 반이면 네, 연준의 의장의 입을 통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전 그런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래야 된다는 의견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또 그들 나름대로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만 떨어져 준다면 그러면 이제 물론 올리는 폭 자체는 올리긴 하겠지만 폭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하신 75, 50, 25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25가 뭐 한 번으로 끝날지 아니면 몇 번 갈지가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걱정이고요. 사실 제가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제로로 된 다음에 얼마나 제로로 오래 가다가 인플레가 정말 잡혀서 본격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게 이제 올라가는 폭은 주는데 그게 내려가는 게 언제인지 또 그것도 시장의 관심사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당장 올라가는 폭을 75, 50, 25. 사실 뭐 50이라고 하면 과거 같으면 정말 큰 거였는데 요즘은 50이면 50밖에 안 돼. 그러니까 0.75를 4번을 한 해도 유례가 없을 것 같은데 거의 처음인가요? 그럼 처음일 겁니다. 아마. 옛날에 뭐 25씩 17번인가 13번인가 계속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75씩 이렇게 하고 옆에 캐나다는 100하고. 그래서 캐나다가 아까 20 줄였다고 하는데 캐나다는 100, 75, 50으로 이렇게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황이 다르죠. 나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너무 많아갖고 주로 어떤 식으로 참고하고 연준 안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미국도 포함해서요. 가장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꼭 필요한 물건이 뭔지를 바스켓을 정한 다음에요. 그래서 뭐 물, 생수 몇 병, 사과 몇 개, 빵 몇 개. 아, 요게 필수적이다라고 하면 그거의 가격을 몇 년 동안 쫓아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좋은 점은 바스켓이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요. 몇 개만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비교가 쉽습니다. 대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선호가 바뀌는 가격이 바뀌면 빵 대신에 쌀을 먹고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빨리 되고 보편적이긴 하지만 보편적인 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에서 주는 많은 그 지출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금이 그렇고 가장 대표적으로요. 그러다 보니 관심은 많은데 아까 마저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비싸지면 비싼 걸 안 하고 싼 걸 소비할 텐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민소득을 구할 때는 매년 국민소득을 구할 때 물품이 바뀌잖아요. 네. 숫자가 바뀌고요. 그러니까 베스킷을 매년 새로 하자. 그 해에 쓴 걸로 하자. 라고 하면 조금 더 잘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해에 생산된 베스킷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 소득 GDP 네. 계산하는 거고요. 그걸 계산할 때 부수적으로 가격이 나옵니다. 그 물가 지수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가 하는 게 이제 GDP 디플레이터라고 부르는데 연준에서는 그 GDP 중에서 투자재 이런 거 빼고 소비 지출 그래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PC라고 하는 게 네. 개인이 소비하는 것 중에서 그 해에 생산된 것들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라고 이제 알렌 그린스팬이 적절하다 정확한 영어 표현이 기억이 안 나는데 appropriate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적절하고 나는 그걸 본다라고 얘기해 그 다음부터는 연준이 보니까 그냥 다 따라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언론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것은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이지만 연준이 점도표나 그런 데서 참고하는 그리고 실제로 하는 예상은 전부 다 PCE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계산한 네. 물가 성장. 굳이 비유를 한다면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한 150km 가다가 네. 저기 한 1, 2km 앞에서는 100km로 줄여야 돼요. 네. 물론 100km도 빠른 속도지만 예. 그러면 이제 확 빨리 줄이기 시작해야죠 슬슬. 그래서 얼마마다 200 몇 킬로 줄여야 되니까 그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생각대로 줄면 계속 그렇게 하겠죠. 더 밟지는 않겠죠. 네. 네. 근데 그게 속도 조절인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75가 50으로는 조만간 줄다. 그런 의미의 속도 조절은 맞지만 네. 그게 시장에서 생각하는 대로 네. 그야말로 그 주식시장을 확 올릴 만큼의 속도 조절은 아닐 것 같다. 아마 아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대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비해서 10월이 네, 좋아진 네. 거니까요. 그렇죠. 네. 사실 9월에는 더 큰 걱정도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그건 조금 이제 해소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브레이크를 보면 브레이크가 듣네. 네. 사실 나는. 150 가다 브레이크가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는. 네. 근데 브레이크는 드는구나. 이제 그 정도가 아닐까 네. 해서 과거엔 브레이크가 고장 났으면 어떨까 걱정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냥 150km, 200km로 쫙 달리다가 보면 브레이크만 밟고 그냥 엑셀만 밟고 한 200km. 전 200km까지는 안 가봤는데 아우토반에서요. 네. 그래도 뭐 겁나더라고요. 네. 아우토반 한번 달려보니까요. 최근에 이제 네. 미국 경제에 대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너무 빨리 올리는 거 아니냐,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학자로서 그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과연 실업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 문제가 중요한 거죠. 실업이요. 네, 근데 실업. 지금 실업률은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네. 너무너무 낮은 너무너무 수준이니까. 그 기준이 실업률. 네, 왜냐하면 미국의 연방은행 법이 연준 법에 그 두 가지를 달성하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라이스 스테빌리티, 물가 안정, 완전 그리고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근데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최대 고용, 완전 고용을 실업률이 적절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업률이 낮은 수준에 있으니까 인플레를 막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실업률이 올라와 버리면 근데 인플레가 좀 잡힌 다음에 올라오면 괜찮은데 그게 지금 그들의 생각인데 네. 인플레가 잡히지 않은 실업률이 올라온다? 그럼 고민이 시작되겠죠. 예.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 고민하듯이 지금 미국은 실업률이 너무 빨리 올라와 버리면 인플레가 아직 충분히 내려가지 않았는데 그러면 연준의 고민이 시작될 텐데 네. 아직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해 주니까 이 기회에 빨리 그냥 브레이크 밟아서 일단 인플레 잡아놓고 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빨리 잡자. 네. 옆에 차 없으니까 그냥 확 줄여놓는 거죠. 교수님 연준에 계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사실 프레스 컨퍼런스 요새는 진짜 뭐 실시간으로도 보면서 막 분석하고 그리고 동시통역 그렇죠. 해주죠. 동시통역 네, 네, 해주시고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이제 그 파월의 입에 네. 주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작년에 이거 일시적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꾸준히 이 톤이 변화해 왔고 네. 뭐 저번에는 굉장히 또 강하게 어떤 짧고 강하게 이제 그런 뭐 경고성 멘트를 날리기도 했고 그 파월의 프레스 컨퍼런스 보시면서 어떤 단어 또는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을 네. 좀 봐라 어떤 걸 좀 보시고 네.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네. 그 결기가 있는가. 결기.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내가 얘기 좀 하고 시작하겠다 했을 때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저도 이제 한 5년 있으면 다 다큐멘터가 나오니까 그때 네. 비밀이 풀려서 알겠지만 일부 언론을 얘기하는 걸 보면 잭슨 홀 스피치를 다 썼는데 마지막에 다 그냥 물리고 새로 그냥 짧게 인플레이션 얘기만 했다라는 얘기 다 물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아마 한 3년 5년 있으면 다 나오면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보면 네, 알 수 있는 거고 그건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이 뭐 굳이 AI 안 걸더라도 자기가 보면서 그 사람 얼굴과 눈빛을 보는 거죠. 네. 저 사람이 얼마나 저게 진심인가. 네, 네. 그건 육감. 진심인가? 네, 저게 진짜 얼마나 진심인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데요. 지금은 실업률이 낮으니까 저렇게 한다고 했는데 막상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 그래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확 하고 브레이크 밟을 수 있는 건지 네. 아니면 그때가 되면 할지 그건 사실 본인도 모를 수도 있어요. 닥치질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고 얘기할 때 파워 얼굴하고 요즘 얼굴은 그 틀림없이 다르거든요. 그렇죠.